네, 얼추 준비가 되어가지고요. 시작을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제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손을 흔들어 볼래요? 4, 6에 7, 얼추 올 수 있는 학생들 많이 온 것 같고요. 2023년 산림생태연구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더 이송희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1학년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요. 못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시간이 항상 잘 맞진 않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설명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다 끝나고 아마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사진은 작년에 그 산림생태연구실에서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매스 조사를 했을 때 중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꾸 형우 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얼굴이 되게 작게 강호 나와. 학생보다 저랑 강호기 사이에서 너무 작아가지고 원근법을 그렇군요. 네. 내년도에는 올해는 좀 매너를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너가 제일 앞에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먼저 연구실 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작년에 연구실 원이고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저기 성훈 학생은 졸업을 해서 국립생태원 전문연구원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이송희 교수님은 또 작년에 1학기 때 박사 학위를 딴 다음에 경민대학교에 2학기 때 연구교수로 계셨다가 올해 3월 때부터 전임 교원으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거기 경민대학교에 계십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좀 저희 연구실과 계속 협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도 좀 이송희 교수님께 많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송희 교수님. 그 다음에 대신에 이승민 학생이 새롭게 들어와가지고요. 구대장을 치우고 신대장 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학부연구원으로 이건 좀 아웃데이티드된 좀 시간이 지난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우수한 학부 연구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4학년 지금 갈색으로 칠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이 일했던 학생들 같은 게 표시를 해놨고요. 송규 학생도 일정이 안 맞는 건가요? 네, 성수학생. 그러네요. 다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죠. 다들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면 되겠고요. 여튼 색깔 칠한 학생들은 작년에 같이 일했던 학생들이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검은색으로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은 원채윤, 표상은, 그리고 3학년 문광호, 2학년 강은석, 김영우, 진영진, 김선규, 그리고 1학년 서곤, 허본 학생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현장 조사 물량이 좀 더 적습니다. 훨씬 적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는 대로 다 받았고 특히 1학년 학생들한테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거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만큼 할 일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1학년 학생들한테 공개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군, 허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하고 같이 한 그래서 8명, 9명 정도로 올해는 좀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인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작년에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8명, 9명 수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역할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없고요. 대신 2년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해봤다 보니까 본인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즉 연구활동 보조라고 하는 것은 현장 조사 그리고 시료를 실내에서 분석을 하고 또 실험을 진행하고 그런 연구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의향이 있다면은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의 연구 주제를 가져가 가지고 학회 발표라든지 논문을 발전시키거나 본인의 실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건 어디까지 옵션이고요. 그 1년 차에는 당연히 연구 활동을 보조하고 현장 조사 및 시료 분석, 실험 진행 등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그 의도에 따라서 본인의 그 의향에 따라서 특화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GIS 작업, 영상 제작 및 편집, 드론, 수복 동정 등등의 좀 특화된 인원이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개발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저한테 좀 미리 혹은 승민 학생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쪽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 혼자 챙기기도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9명을 다 챙길 수 있을지는 항상 자신이 없긴 한데 또 저랑 승민 학생 그리고 이송희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제는 이렇게 5개와 같습니다. 5개로 되어 있고요. 작년과 좀 비슷하면서도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일단 과제 5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작년과 동일하게 도시 녹지 과제 혹은 정주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지 과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이오매스 벌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학교 수복지도 보안 조사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LAI 연면적 지수 조사가 있는데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과제는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4년 차고요. 내년이 마지막 과제가 되는데 사실상 올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끝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이 과제는 이승민 학생이 담당을 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천연갱신 과제 그 작년에 종자방 들고 가가지고 막 꽂아놨던 그런 PTSD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과제가 좀 우리 연구실의 당분간 몇 년 동안 메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위탁 연구 과제로 좀 작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과제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 연구제다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은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거의 수치사를 당한 그 적이 있었는데 여튼 그렇게 동일한 주제로 과제가 하나 더 선정이 돼가지고요. 좀 더 여유로운 자금과 연구비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과제는 종자망 작년에 설치했던 거 이제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건 종자망 모니터링이라든지 벌채 GIS 분석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풍동 실험을 이용해 가지고 종자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풍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실험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으로는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1명 정도 더 그것이 이제 석사 과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포닥 즉 박사 후 연구원이 1명 정도 더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은 좀 박사 후 연구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좀 시간을 두고 박사 후 연구원 1명 정도의 인력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산림수본 과제가 있겠는데요. 습지에 있는 토양 조사, 토양 분석을 하는 과제로서 요거는 이송희 교수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엽보트 분해 과제가 있는데요. 이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아직 말로만 되어 있고 과제로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아마 작년과 비슷하게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쯤 6월 달에는 이 과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져야 될 텐데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과 올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까? 승민 학생 이런 거 있을 때 좀 사진도 중간중간에 한번 찍어 놔줘봐요. 여튼 작년과 올해 변동사항을 보시면은요. 정주지 과제 같은 경우에 도시녹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동일하나 다만 연구비 및 연구 규모가 축소했습니다. 연구비도 줄어들었고요. 그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조사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천연갱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제가 하나였다면 올해 과제 기존에 있던 과제 하나 플러스 새로운 과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연구재단 우수 신진 연구 과제가 추가가 되었는데 돈은 늘어났고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벌 과제 작년에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토양 팠던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올해 사라졌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과제의 역할을 국립수목원의 산림수본, 산림습지토양 과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수목원, 산림수본 과제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저랑 이송희 교수님이 참여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경축순환 과제가 있는데 이거는 참여를 종료하였습니다. 낙엽포트 분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고려대학교의 레드 플러스 활성화 전략 개발 R&D 기획 연구에 참여했었는데 이것의 대체로 고려대학교의 모티브 과제라고 하는 모형 과제의 대체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연구실에서 참여하거나 신경 쓸 일은 아니긴 하고요. 다만 제가 가서 회의라든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든지 그러면서 좀 소정의 돈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다 작년에 참여한 학생들이어가지고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온실가스,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탄소 흡수원들이 어떻게 탄소를 흡수하거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년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 녹지 정주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녹지 정주지 부분의 탄소 인벤토리, 탄소 흡수 배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국토교통부의 과제로 이 도시 녹지 탄소 인벤토리 정량화를 위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KI도 있고 다른 안양대학교 뭐 사업 그 기업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일세부에 현장 조사팀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좀 대장을 하고 있고 상지대, 충남대, 국립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각 권역별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4차년도로서 거의 본격적인 조사는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다 끝냈고 4차년도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 주요 수종의 상대 생장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상대 생장식을 나무 부위별로 벌채를 한 다음에 그것의 무게를 재고 그 흉고 직경과 나무 부위별의 무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상대 생장식, 뭐 확장 개수, 뿌리 함량비 개수 개발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몇 번을 벌채했죠? 대충 혹시 기억나나요? 한 대충 25번 정도 벌채를 했어요. 그 뭐죠? 대왕 참나무 20분에 거기에 벚나무였나요? 아닌데? 스트로브 잣나무, 느티나무.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여튼 그렇게 한 25번 정도 벌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스트로브 잣나무였구나. 여튼 올해는 딱 2번입니다. 소나무도 있었네. 네, 소나무. 그거 35번 했었나 작년에? 소나무. 아니 대왕 참나무 우리 20개 했어요. 대왕 참나무는. 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한 2, 30개 딱 치고 올해는 딱 2그루 벌채합니다. 그럼 하루면 끝나겠죠? 하루면 끝나고 또 뭐 오전에 하나 자르고 오후에 하나 자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 이거는 길게 뭐 전처리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어디까지 보완 조사고 현지 조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다만 올해 보완 조사를 이 가로수 도시공원 조경 녹지를 대상으로 20개의 흉고 직경과 LAI라고 하는 연면 지수를 올해는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에서 원래 토양을 다 끝냈어야 됐는데 우리가 좀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좀 적게 했어요. 모든 조사시에 조사를 하게 했는데 반복수, 표본의 숫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만약에 꼭 해야 된다 싶으면은 보완 조사를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융합 연구로서 캠퍼스 나무 지도 제작이라든지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공 아파트의 흥망 성쇠와 또 거기에 탄소 흡수와의 관계를 좀 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갱신 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실 앞으로 몇 년간의 주된 연구 과제가 되겠는데요. 천연갱신을 제가 몇 차례 조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림생태학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양묘장에서 만들어서 키워서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숲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이 종자가 발화를 해서 새로운 나무를 키우는 것이 천연갱신이죠. 그래서 천연갱신과 관련돼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전 과정을 자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종자가 잘 안 떨어진다면은 망하는 거죠. 여기 그냥 잡초만 들어와가지고 망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그 삼척 천연갱신 조사지에 가가지고 망해가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잡초들만 뭐 배추향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올라와 있고 이런 묘목이 올라와 있는 거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실 풀베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풀베기를 안 해줘가지고 잡초만 올라와서 거기는 아마 천연갱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튼 그 천연갱신 워낙 장점도 있지만 불확실성, 여러 복잡성이 크다 보니까 이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련의 좀 어려운 연구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벌채지에서의 바람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두 번째, 그런 바람에 따라서 종자는 어떻게 날아갈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과연 나중에 천연갱신 작업지에 종자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모형 개발, 이렇게 세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성훈 이 졸업생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종자를 떨어뜨리면서 종자의 낙하 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이 연구의 하나의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수번 토양 과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까지도 우리가 간벌 작업지에 가가지고 산림에서 토양 조사를 했다면은 올해는 동일하게 단 장소만 바뀌어가지고 습지 토양에서 토양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약간 샘플링 방법은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 유기물 함량, 바이오매스를 분석하는데 이 습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오히려 산림 토양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서 그 중요성이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해가 잘 안 되죠. 유기물들이 막 깊게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습지 토양 같은 경우에 탄소 저장량이 높고 기후 변화 관련돼서 여기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지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는 작업은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올해 하고 있는 크게 과제 세 가지에 대한 개관이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승민 학생 아마 기억하겠지만은 승민 학생이랑 저는 처음 2020년인가 일했을 때 거기 덕유산 갔다 돌아오면서 이거 무슨 퀘스트를 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도 일련의 게임에서의 퀘스트를 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제 자작나무숲 설문조사도 했다 보니까 설문조사할 때 느낌은 뭔가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 듣기 미션,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디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융합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그런데 마지막에 왕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 일련의 이런 연구 작업들이 게임에서의 퀘스트를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퀘스트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를 확대를 할 수가 있으려나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정주지 가지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상대 생장식 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나무 2개여가지고요.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도시 녹지 추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12개소 조사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7월 하순에 중순 하순에 조사를 이승민 학생이 주도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양 재조사는 아직 불확실해가지고 제가 넣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수목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지대 캠퍼스의 나무를 다시 재조사를 하고 GIS 지도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 바이오매스는 모두가 담당자고요. 현장 조사는 승민 학생이 담당을 하겠고, 캠퍼스 수목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좀 담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은 현장 조사 같은 경우에 7월 3, 4주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바이오매스 조사는 8월 달로 미뤄가지고 한 주 내에 가급적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수목 지도 조사 같은 경우에 좀 빈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짬짬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산림수번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미션을 끝내줘야 됩니다. 산림수번 조사는 산림수번 3개소 현장 조사를 하는데 조사지가 삼척,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 그리고 강원도 양구 3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6월 말 7월 첫째 주, 7월 둘째 주에 매주마다 한 군데씩 가가지고 토양을 가져올 것이고요. 토양을 가져오면 곧바로 전처리를 해가지고 시효를 분석하는, 이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8월 달에 또 이게 분석을 하고 9월 달에 그 탄소 질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간에 시효를 보내가지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이송희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제가 가가지고 같이 하겠지만은 그리고 실험 우리가 분석은 또 상시대학교에서 하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과정은 이송희 교수님께서 좀 신경 써서 진도를 관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천연갱신 과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풍동 실험과 종자망 모니터링으로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종자망 모니터링으로 가볼까요? 종자망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7월 초까지는 종자망 수거해왔던 거 분석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는 만약에 좀 시간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럼 와가지고 또 우리가 출장이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는 먼저 그 작년에 회수한 종자망을 분석을 6월 말 7월 초까지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또 올해도 새롭게 종자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4월 일단은 첫 번째는 작년에 설치했던 종자망이 고단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날라가가지고 그거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올해 새로운 곳에도 종자망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8월 말에 8월 말 9월 이후에 종자망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봤으니까 좀 어느 정도 견적이 쓸 것 같아요. 작년에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계산이 쓰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는 만약에 종자망이 이제 공간적인 분석을 어디에 많이 떨어지고 어디에 적게 떨어지는지 그런 분석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풍동 실험을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1월 달인가 그때 전북대 가서 실험을 급박하게 우리 거의 이송훈 학생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8월 달에 포천에 가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시설에서 한 8월 초에 풍동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의 계획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가지고 그걸로 나무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할 계획이에요. 그 외에는 낙엽 포트 분해 실험이 있는데 이건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작년에 했던 거기 두 학생이 좀 담당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토양조사 경진대회, 산림과학회 등의 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미션, 퀘스트를 다 깨면 여러분들은 골드를 얻을 것이고요. 또 EXP, 경력도, 경험치도 쌓을 것이고 그리고 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훈 전 학생은 졸업생은 진화를 해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갔고요. 또 이승민 학생도 진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를 현자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저의 명성과 MP는 늘어날 것이고 HP는 떨어질 것 같네요. 그 외 특수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장 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수번 토양 조사입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학생일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학생일 때 조사했는데 우리가 산림에서는 삽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삽질해봤자 물이 밀려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이런 코어를 박아가지고요. 손으로 집어넣거나 망치질을 떼어 넣어가지고 여기 1m 정도 되거든요. 이걸 뚝 집어넣다가 쑥 빼가지고 토양을 끄집어낼 거예요. 매우 쉬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완전 얼굴 둘 다 찡그려져 있고 그래도 이 친구가 좀 그 덩치 캐릭터여가지고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학생들이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상반기 때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질한 그런 능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말 7월 초 7월 둘째 주에 조사를 한 다음에 전처리를 실험실에서 빨리 해가지고 시료를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넘겨줘야지 이게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지 과제 조사입니다. 올해는 추가 조사라고 혹은 보완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흉고 직경을 재조사를 합니다. 2021년도에 가로수를 흉고 직경을 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가로수에 가가지고 흉고 직경을 똑같이 잽니다. 그 2년 사이에 나무가 생장한 양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나무의 생장 속도, 생장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도시 녹지 수종별로 연면적 지수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지수 우리 그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장비예요. 이게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막상 사놓고 우리가 잘 바빠가지고 활용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기필코 이걸 활용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승민 학생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승민 학생이
이 연면적 지수를 측정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아마 흉부 직경을 재는 식으로 현장 조사가 7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목표는 한 주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2주, 3주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규직 과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풍동 실험. 이 풍동 실험은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좀 집중적으로 8월에 1차 실험을 진행하겠고요. 이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과학원에 가가지고 국가산불실험센터에 있는 풍동 실험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다란 팬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져 나옵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져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작은 나무 모형을 설치해가지고 나무가 있을 때 바람의 이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PTSD가 오는 종자망 설치 및 모니터링 조사이네요. 자, 여기 그 캠을 보고 썩은 표정을 한번 해줄래요? 고개 절레절레. 방금 절레절레를 했는데 잘 찍혔으려나 모르겠다. 여튼 여기는 강원도 삼척 도계 캠퍼스에서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물론 이 친구들도 반갑지만은 여기보다 더 반가운 것은 확대해봤더니 뒤에 종자망이 있습니다. 깨알같이 하얀색의 동글동글한 종자망들이 보이죠? 더 확대를 해볼까요? 할 필요 없나? 네, 이렇게 이것을 다 우리가 가서 설치를 했고 경사가 꽤 가파르죠. 경사 가파른데 여기가 안 가파른 쪽 아닙니까? 이쪽은 괜찮아. 여기가 그나마 네, 그나마. 그나마 괜찮아. 여기 안에 더 들어가면은 여기 안쪽에 여기 더 들어가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자망을 설치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보면은 이 종자망들을 일꾼처럼 들고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여기 일꾼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8월 달에 우리가 8월 말에 종자망을 설치를 하고요. 11월에 딱 한 번, 작년에 2번 나눠서 갔었는데 올해는 11월에 딱 한 번 종자망에 유입된 종자를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하면 작년에 2군데였잖아요. 올해 2군데가 더 추가가 됩니다. 4군데에서 시험지 4개소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시험지가 원래 올해 2개소가 더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일정 때문에 벌채가 진행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삼척 태백 쪽에 벌채를 하려고 과거에서 하고 있는데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면은 만약에 벌채가 늦어진다면은 안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각자의 신께 한번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상지대 캠퍼스 나무 제조사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박우빈 학생이 주도로 일치학번 박우빈 학생이 저희 수목원 쪽에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받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학교에 나무지도 자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만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 만들어야 될 텐데 생각했다가 이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먼저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서 한여름에 또 학교 덥잖아요. 떼학볕 치고 2,300분의 나무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론 이 친구가 조사한 다음에 또 우리 연구실 저랑 연구실 학생들이 가가지고 재조사를 하긴 했어요. 나무의 위치 포인트 이런 거 찍은 것은 다 사람이 했고 다른 박우빈 학생 외에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했고 또 GIS 이런 지도화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송희 교수님이 현재 논문으로 작성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수목 오동정, 수목이 좀 잘 동정이 안 된 것들 오류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누락된 것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 직경 측정 자료 같은 경우에 좀 그 당시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직경 측정 자료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올해 재조사를 해가지고 나무지대 오류를 수정하고 또 하는 김에 또 2년간의 2021년과 2003년의 생장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생을 중심으로 7월 중에 틈틈이 조사를 진행해가지고요. 후에 또 제가 지도를 할 때니까 GIS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조사 계획이고요.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들은 많고 조사 물량은 과도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숙련된 인원은 많지는 않고 좀 컨트롤이 안 되었던 부족한 인력에 과도한 조사 물량으로 다수의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에 이제 조사 자료인데요. 중간에 빵꾸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시료를 실수로 흘렸거나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뭐 혼선, 헛갈려 가지고 좀 불확실한 누락된 결과들이 상당히 작년에 많았습니다. 또 바이오매스 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저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은 워낙 급하게 제한된 시간에서 하다 보니까 뿌리 샘플의 생중량을 누락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연구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하려면은 나무를 다시 뽑아야 돼요. 나무를 다시 사서 2천만 원을 다시 써가지고 그거 1시간 정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은 되었던 일인데 물론 그 1시간이 되게 그 당시에 급박했던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은 여튼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2천만 원 들여서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튼 우리 연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 필요하면 다시 산에 가가지고 재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가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작년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학생이고요. 우리가 미숙련자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더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뿌리 샘플 생중량 누락, 간벌 과제 토양 시료 누락, 현장 조사 시 부상, 그리고 연구실의 주의 정리 정돈 등등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은 창고를 정리하자고 저희 승민 학생이 제안을 했고요. 그 외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틈틈이 뭐 우리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찍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저 자신의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진도 찍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도 좀 사진 기록으로 남겨주고요. 자, 중요한 이제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같은 경우 우리가 연구실에서 항상 작업 시간에 비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왔고요. 죄송합니다만은 기준 단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간당 12,000원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름방학 이후에 기여도를 제가 평가를 해가지고요 좀 보너스를 성과급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것을 12,500원, 13,000원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급으로 좀 여러분들 좀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현장 조사 시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도 작업 시간에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 식사와 관련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근무 시간, 식사 시간도 근무 시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10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작업을 해야지 중간에 점심 1시간 포함해가지고 해야지 8시간 근무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1시에 오면은 별도로 점심시간 인정을 하진 않겠고요. 10시에 오면은 점심시까지 포함해가지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이미 승민 학생이 진행해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항상 이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인건비 지급이 올해 좀 유독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죄송하고요. 저로서도 정말 좀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주는 쪽에서 돈을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자 비용이라고 쳐가지고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뭐 이거는 뭐 제가 강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인건비 받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학과 동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꼭 이런 인건비뿐만 아니라 월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받으면 많이 못 받는 쪽이 저한테 짜증나기보다는 좀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 것이고요. 제가 못 받으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이고 서로 불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 받는 금액은 좀 저의 경험상으로는 공유를 안 하는 게 한다면 블라인드에 공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튼 좀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출장비와 관련되어서는 뭐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은 현장 조사 시에는 인건비와 별도로 여비가 출장비가 지급되는데 이 출장비는 이승민 총무에게 다 반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장 가가지고 들어가는 식사, 교통비, 이동비 그리고 숙박비는 일단 제 카드에서 먼저 다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출장비가 지급됐을 때 이승민 학생한테 모아준 다음에 저한테 줘야지 이게 제가 출장비가 빵꾸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출장비로 거의 2천만 원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이게 3차까지 했는데 총계를 해보니까 작년에 2천만 원 출장비를 제 카드로 먼저 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장비를 다 받아서 회수를 해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그 200만 원 그냥 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는 공동경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고요. 대신에 그만큼 출장비 아낄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쁘지 않은 곳에서 쪼들리지 않고 출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출장비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서명을 받겠고요. 관련되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표 출장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승민 총무에게 문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출장비 쓴 것은 그때그때 단톡방에 항상 영수증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횡령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쓴 비용에 대해서만 제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실에서는 논문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문 실적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나왔던 4개의 논문이고요. 이승민 학생이 하나 썼고 또 이성훈 학생이 하나 썼고 제가 하나 썼고 또 이것도 사실상 거의 제가 쓴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3개의 논문이 1년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도 어디까지 저의 대내망상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10개의 논문을 출판한 것이 목표이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어렵고 한 6개 정도만 돼도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논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에 단톡방에 기쁜 마음으로 공유를 했는데 제가 과거에 썼던 논문이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환경심리학회지의 게재가 확정이 돼가지고요. 아마 6월 중에 곧 게재가 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상반기에 작업하고 있는 논문이 자작나무숲 2020년도에 설문조사했던 자작나무숲 연구 결과를 6월 중에 논문을 정리해가지고 투고를 하려고 하고요. 또 승민 학생도 계속 상반기 1월 달부터 붙잡고 있던 논문을 6월 중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희 교수님 작업하고 있는 학교 나무 지도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성훈 졸업생이 작년에 전북대에 가서 했던 실험도 7월 중에 투고를 해서 올해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논문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작년에 낙엽보트 분해 실험했던 자료들을 좀 논문을 하는 것을 방학 중에 8월 달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간벌 토양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거의 3년이죠. 그 자료가 지금 좀 붕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학술지에 쓰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국내학술지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담당자라든지 진행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 이후에 풍동실험 리뷰 논문, 중공아파트 탄소 융합 논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죠. 이제 슬슬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그 외에 이제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있고 작년에 또 우리가 2021년에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은 2022년도에는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있는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참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좀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9명, 10명씩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우리 학교에서 2팀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좀 희망하는 학생들하고 또 만약에 학부생들 중에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좀 잘 선발을 해가지고 2팀 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진짜 꼭 가야겠다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먼저 저라든지 아니면 승민 학생한테 미리 찜을 해놓으세요. 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쟁취를 해야 됩니다. 기회는. 쟁취를 하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항상 산림청에서 국제청소년 산림대회 논문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해왔어요. 올해는 좀 이게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요. 10월 13일, 10월 11일까지 논문 접수를 합니다. 즉 대학생 여기가 나이 그 연령 제한이 있어 가지고요. 22세 이하의 대학 학부생 만 22세 본이랑 고은이 화이팅. 이하네요. 은석생 어떻게 되나요? 네, 저 말씀을 오케이. 그래서 여튼 22세 이하의 학부생들 5인 이내로 공동 연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열심히 연구를 활동한 다음에 또 틈틈이 논문을 써가지고 10월 달에 논문을 이대 감에 맞춰가지고 논문을 제출하면은 이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10월 20날에 이제 그 PPT 대면 영어 PPT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면은 나중에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국제 청소년 논문 발표 대회에 보내주는 프로그램까지도 있어요. 1등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산림청장상을 받게 되면은 100만 원뿐만 아니라 아마 나중에 어디 국제에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교에 있는 안타깝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솔직히 말하면 영어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고를 영어로 써야 되고 또 발표도 영어로 해야 됩니다. 빡세기는 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정말 이번 기회에 영어를 진지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영작이야 구글 번역기 돌리고 그래 저라든지 아니면 승민학생 좀 봐주면 돼요. 그리고 돈을 주면은 영어 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건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발표 같은 경우에 정말 영어를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되긴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또 요즘에 음성 인식 기능이 있다 보니까 또 써놓은 것을 음성 인식 기능을 돌려가지고 MP3로 녹음한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영어 발음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외주를 주는 거죠. 자기 친구들 중에서 좀 영어 잘하는 똘똘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한 명 섭외를 해가지고 5인 이내 공동 연구니까 팀원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나쁘진 않고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주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낙엽 포트 분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여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등등. 그래서 이러한 외부 프로그램도 있으면은 제가 그때 공유를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 참여를 하시고요. 그 외에 기회가 있으면 어디 갈 때 조사만 할 뿐만 아니라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주지 과제 워크숍이 있었는데 광주에 간 김에 거기 담양에 답사를 갔었고요. 또 기억 잘 안 나겠지만은 우리가 거기 인제 토양시효 조사하러 갔을 때 토양시효 조사 끝난 다음에 인제 백봉령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식생을 한번 답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등등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 좀 골고루 학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가고 싶다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여러 가지 기타 성과들, 이러한 역량들을 여러분들 키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사고, 그래서 산림 작업이라든지 운전, 낙상, 그리고 일상생활, 실험실 등등에서 안전사고에 주의하고요. 특히 술과 관련된 안전사고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고가 또 술과 관련되어서 뭐 음주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를 한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트러블 등등 혹은 안전사고들이 뭐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술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2개예요.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좀 주도적인 태도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교수가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이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언을 하면은 저는 저의 능력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박우빈 학생 같은 경우에 나무지도와 관련돼서 자기가 먼저 제안했고요. 여기 장재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재영 학생이 또 이 친구가 학교의 뒷산이 좀 숲가꾸기 작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숲가꾸기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했었어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래서 이거 숲가꾸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획서를 쓰면은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획서만 받으면은.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뒷산의 숲가꾸기 작업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이때까지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추진하지 못했었고요. 또 뒷산의 소유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그 군 소유가 있다 보니까 그 소유의 문제로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튼 이런 산림 숲가꾸기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연결해 가지고 현재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에서 아직 정규직은 아닌데 정규직이 언젠간 되겠죠.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올해 혹은 내년에 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주도적으로 자세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이성훈 학생 같은 경우도 성훈 학생이 저한테 3학년 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한번 이런 학회에 가가지고 포스터라든지 구두 발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학부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대학원생이 되었든지 좀 그런 자기가 이것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고 그건 뭐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연구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것이 연구가 되었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유튜브 콘텐츠가 되었든 간에 유튜브 콘텐츠를 제가 만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만들고 또 그 연구실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또 비용으로 여러분들 알바비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도 좀 각자가 하나씩은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부 수업에선 이거 소개한 적이 없는데요. 숲과 주민생활 교양 수업에서 이 책을 항상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숲은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숲을 만든다. 상당히 제가 학생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숲이 연어를 키우고 그래 그 숲이 다시 그 연어가 다시 숲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양분으로서 숲을 만드는 그 일련의 숲과 연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우연찮게 이런 그림으로도 발견했어요. 그 연어가 죽어서 양분이 돼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정말 그때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숲이 연어를 키우듯이 선생은 학생을 키우고 학생이 선생을 만든다라고 좀 멋진 말을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키우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을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또 밥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가야 될 학생 있으면 가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학생 있으면 화장실 가고요. 저는 밥 먹으면서 좀 이야기 더 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잘 레코딩은 되고 있나? 지금 계속 연결돼 있는 건가요? 네, 레코딩 하고 있죠. 술 조심하고. 오빠도 술 조심하고. 술 조심해서 그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누구 불러야겠는데? 내가 아까 미리 말해놨어. 저기 5층에 2명 있잖아. 아. 혹시 이따가 나올 것 같아서 먹어. 먹을 수 있어. 맥킹. 파이팅. 네. 한판. 내일 26도래 또. 덥겠다. 좋아 죽겠네. 아 그래? 와. 이거 목록이 여름 여름 거예요? 아니요 갖고 와야 돼. 여름 군복이 나왔네. 저 겨울 거여가지고. 오늘 안 온 학생들은 집에서 시청하지 말고 연구실에 와가지고 강제 시청하는 것으로 하죠. 아 그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해야 된다고. 솔직히 정작 그 친구들 더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작 제일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여기 안 먹어 빨리 먹어. 왜 죽겠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고요? 이게 별로 안 먹었어. 그냥 집중하느라. 밥을 먹고 와. 아 그래? 이걸로 왜 그랬어? 오빠 잘못했네요. 그래 그럼 심시간에 수업을 많이 하는군요. 은근히 12시 수업 있습니다. 무슨 12시 20분. 교양 수업인가요, 그게? 네, 네. 맞습니다. 학술정보원에서 수업하는 것도 대부분 12시 20분. 아. 5층에 약간 강연장 같은 거 있거든요. 와, 저 그럼 다들 밥은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애매한 게 그래서 거의 교수님들이 조금 늦게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일찍 끝내주시는다고요. 아니면 그냥 그 짧은 사이에 그냥 거기 편의점이나 아니면 저기 맘스터치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먹거나. 어떤 교수님은 본인들이 이제 시간 보고 선택한 거니까 참고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 자기도 같이 안 먹을 테니까 그런 분들 계시고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12시 수업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수업을 안 했어. 일단 이번에 이러닝 안 들은 게 너무 커. 부럽다. 상호과학도 듣지 말라 했잖아 계속.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 취소했는데 이러님이 더 힘들어요. 이번에는 막 진짜. 다 오프라인 시험에다가 토요일에 학교 나와야 돼? 네. 어제 잘 나와서 할게. 토요일에 토요일에 나와야 돼. 시험은 토요일날 이런 거. 더 어려운데? 더 쉬운. 근데 오히려 성적 받으려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낫지 않아? 아, 맞아요. 이번 확실히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은 너무 다 만점이니까. 아니면 계절학기 들어야 돼. 계절학기 이러닝은 최고다. 진짜. 아, 그래요? 나 그 음식을 떠난 되게 했었어요. 나 그거 했다가 내가 그거 그죠? 진짜 출근하래. 나 베이글 아. 왔어. 끝났으면 저 출근. 그거 플라자. 봤어.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어제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210명, 어제 205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학년 오늘 신입생 신입생들. 근데 신입생도 이미 다 볼 사람들 아니면 저 요즘에 저 쇼츠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알고리즘. 그 내가 설문조사에 구독하고 있냐고 아 설문조사 문항 있잖아요. 이승민 몇 세를 발견했구나. 얘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르고 잡혀가지고 그때. 나 그래 저기 있네. 한 이게 5명 다 정도 줘야 늘어났더라고요. 연구실 학생은 윤교수 채널 구독 좋아 눌렀어. 저기 이제 쇼츠 있잖아. 여기. 이승민이 머리 긋고 안 있어. 보여 안 보여 그거.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니 제 저때 진짜 빨개져갖고 내 정수리 심지어 자기 나온 것만 좋아 들어가고. 아니 그러진 않았어. 봤던 역시 게 신민이 오빠. 아직 그 설문조사에 많이 답변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나 학생들은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저도 아니 수민 학생은 뭐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되게 많아. 어디도 안 왔지. 야,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지금 현재 몇 명이 응답을 했나? 수가 6명만 해가지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마지막에 유튜브는 구독하고 있나요? 요것 때문에 다들 후다다다다닥 구독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6명이면 5명이면 여기에 포함일 때 전 이미 했으니까 저 빼고 나머지 다 해요. 저 작년에 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세레머니 참신한 사람을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그나 이번 논문 나온 것도 현수막 네. 하나 걸고요. 세레머니 뭐 하지? 세레머니 나 지금 그 논문 된 거랑 그래 또 이번에 6월 10일 날 학교 개교 기념일 날에 아마 포상 하나 받을 것 같아요. 수상 그 뭐 우수 연구상인가 별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상 뿌려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 예전에 나 호나우드 세레머니 했던 거 네 그거 또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즐거움을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를 또 수치사를 만들까요? 아니면 어제 얘기했던 그런 꽃향기 그러면 그건 좀 아니고 겨울한 거 그거. 인사나 싹 드시면 좀 준비했어? 예로 했어요. 하고서 이렇게. 그래서 옆에다 그딱 뿌려주고 꼭 그건 정말 나를 죽이려고 요즘 너무 그거 너무 많이 나와 쇼츠에서 맨날 그거 네. 나오니까 나 근데 그것 때문에 보는 게 그 강아지가 강아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네. 하는데 강아지 얼굴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쇼츠도 만드는데 되게 귀엽더라고. 여기서 우리 특강 맞지? 특강 네. 여기 이 자리 앉으면 되겠다 3시에 한다고 했어. 3시 5시까지 막 4시 자꾸 출었다 그래 나도 들어야 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수업 대신한 다음에 들어야지 양목사. 안 되면 또 희성이나 원호가 찾을 거야 오랜만에 수업 같이 하고 있자 반갑진 않지만 세레머니는 그냥 최현 학생이랑 승민 학생이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뭐 의견이나 질문이나 제언이나 저는 그 근무 시간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건 없습니다. 아 이게 아까 좀 궁금했던 이게 좀 벗어나는 얘기인 걸 수도 있겠는데 그 만 22세 그 공문에서 만 22세라고 했었으니까 네. 이하. 아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23살